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아침 7시 2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유산 받으러 온 자식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좌측의 사진이 이재명이 단식하는 사진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그만둬라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산 받으러 온 자식들. 두 번째 아이템은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이균용을 비판한다. 이균용은 이제 곧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균용이 이렇게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서구청장 경선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경선이 있었고요. 김태우 씨가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뽑혔습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어제 선출됐습니다. 어제 오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지난 15일과 16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김태우 씨의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올바르지 않은 재판이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강서구청장에서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다시 김태우 씨가 강서구청장직을 회복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십니다. 한국경제신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주식회사 문재인이 분식회계를 했다.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분식회계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어제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정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기간 고용률 성과를 부각하며 통계 조작 의혹을 반박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분식회계를 하면 누가 처벌을 받는다?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아요. 그럼 문재인 정권의 분식회계는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문재인입니다. 우리 국민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문재인은 빼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빼고 처벌하겠다. 이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요. 자, 지금 문재인은 입 싹 다물고 있어요. 문재인은 입을 싹 다물고 싶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은 또 이상한 짓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런 짓도 해요. 입을 다물 뿐만, 분식회계에서는 입을 다물 뿐만 아니라 이상한 짓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9.19 군사합의를 기념하는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잠깐만 읽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 안보 분야 고위직을 지닌 핵심 인사들이 총 출동하는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19일 서울에서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한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하고 북러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북한과의 군사합의를 기념하는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번 19일 내일이네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현철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 외교부 강경화 전 장관과 최종건 전 차관,
문재인 전 청와대 통일 외교 안보 특보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는 겁니다. 이거 내일 가서 그냥 한꺼번에 싹 잡아들이죠. 이 사람들은. 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만 싹 빼주냐는 겁니다. 주범은 문재인이에요. 그런데 왜 문재인만 싹 빼주죠?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말은 잘해. 윤석열 정권 주식회사 문재인이 분식회계를 했다. 그럼 주식회사에서 분식회계면 대표이사를 잡아놓아야지. 대표이사는 빼고.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납득하지 않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항상 문재인 앞에 가면 막힌다. 왜 윤석열은 문재인 앞에 가면 작아지는가? 유행같이 가사도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다음 뉴스 가기 전에 국민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통계 조작까지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까지 밝혀냈으면 그 다음에 밝히는 것은 선거 조작이야.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있어. 희한해 이것도. 문재인 정권의 선거 조작도 입싹 다물고 있어. 윤석열이. 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년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선거 치르겠다는 거야. 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기사를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정유라가 아주 날카롭게, 최서훈 씨의 딸 정유라가 아주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기사 읽어 드립니다. 최보식의 언론 김선래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 사진이 무슨 장면처럼 보이냐? 최순실 딸의 예리한 눈이라는 제목입니다. 위 사진은 무슨 장면처럼 보이나? 민주당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앞에서 단식을 멈춰 달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든 채 모여있는 현장이다. 다시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단식을 멈춰 달라며 피켓을 들고 이재명이 지금 드러놓이는 데서 이렇게 둘러싸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연아 씨의 눈에는 그 너머의 것이 보이긴 모양이다. 정 씨는 17일 자신 SNS에 이 사진을 게재한 뒤 유산 받으러 찾아온 자식들이라고 비꼬았다. 정 씨는 평소엔 불러도 안 찾아가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산 받으러 오려고 찾아온 자식들 같다. 아버지 공천 좀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얼마 전에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웠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찾아와 단식 중단을 호소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는 장면을 연출했었다. 또 방송에 나와 단식 현장 방문 여부를 체크해 줄 세우기를 하려는 것 같아 나는 안 갔다라며 호기롭게 말하던 비명계 조홍천 의원도 그 뒤 단식 현장에 나타나 눈도장을 찍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합의 5주년 행사를 위해 내일입니다. 서울에 올라오는 19일 1일 이재명 단식의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얘기는. 자, 곧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 지명자에 대한 뉴스입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은 청렴성에 문제 없다면 법관의 투자 비난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주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 해결 기능이 부전에 빠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며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했다. 서면 답변을 지금 중앙일보가 미리 공개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 6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을 큰 활자로 여러분께 옮겨 놓았습니다. 김명수 체제가 시도했던 대법관 증언에는 부정 의견을 보였다.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 본래의 대법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차원이다. 이 후보자는 상고심사제 등 상고심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것에 대하여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많아서 본래의 대법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 심리불속행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심리불속행위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이시죠? 그런데 1심 판사와 2심 판사는 이거 잘 보인다고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집을 상속한다라고 보였다는 겁니다. 엉터리죠. 아무리 대한민국의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눈이 좋아도 이거는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겁니다. 엉터리로 판결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대법원에 갔어요. 대법원에서는 미안하지만 미안하다고는 얘기도 안 했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했어요. 왜? 너무 많아. 대법원에 올라오는 민사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렸어요. 그게 뭐다? 심리불속행위예요. 이게 심리불속행위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대법원의 숫자가 부족해. 대법관이 부족해. 미안하지만 미안하다고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겁니다. 이분은 1심 비용, 2심 비용, 그리고 3심 비용 들어갔고 그리고 재심 비용 들어갔고 그리고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줬어요. 왜?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가 부족해서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보냅니다. 아니 실제로 보내고 있어요. 1년에서 10,000건이나. 그런데 대법관의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균용의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의 수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균용 씨. 대법관의 수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년의 숫자를 늘리면 된다. 대법원에 재판이 쌓이면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돼요. 자, 제가 독일의 대법관 숫자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현재 14명이에요. 김명수는 4명을 더 늘려서 18명으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김명수는 아주 일말의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일말의 양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제 제안은 뭐냐면 그럴 거 뭐 있어. 한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독일은 320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년의 숫자를 늘리면 됩니다. 대법원에 재판 건수가 쌓이면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법관 숫자 늘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천만에 인지대로 충분히 가방해요. 인지대. 여러분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빼놓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청소년의 숫자를 늘리는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내지 않아요. 그런데 대법원에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되면 그 비용 다 우리가 부담합니다. 인지대 다 부담하고 송다 비용도 다 부담합니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균용 씨를 비롯한 우리나라 법관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재판을 해주는 거를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찌들어 있어요. 이 사람 얼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균용 씨 얼굴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아주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이란
판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건 판사가 하든 말든 이건 판사의 권한이야. 천만의 말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판사의 의무사항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헌법에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은 권리가 있고 판사는 빨리 재판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균용이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판사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 선택받은 존재, 자기들은 특권의 의식에 빠져 있다는, 이거는 권리야. 해든 해주든 말든 이건 우리의 권리야. 국민들은 너희들은 쌍놈들이야. 너희들은 권리가 없어. 권리는 우리가 갖고 있어라고 하는 아주 특권의식에 절어있는 사람이 이균용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균용이는 생각 잘못하고 있어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균용이는. 판사로서. 아주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잘못된 사람이 이균용입니다. 신속하게 재판해 줄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판사예요. 그리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돈 다 내요, 우리가. 인지대 내고 송달료 내고 다 내요. 그런데 안 해. 그리고 읽어보자고 쓰레기통으로 버려. 지금 그걸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균용이 얘기를 얘기하죠. 이균용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죠. 독일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균용이는. 두 번째, 이 후보자는 상고심사제 등 상고심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상고심사하자는 겁니다. 옛날에 상고허가제라는 게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상고를 받으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상고허가제나 상고심사제나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법관의 숫자를 계속해서 14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균용이는 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김명수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4명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이균용이는 무슨 얘기야? 대법관 숫자 절대적으로 못 늘려. 왜?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게 되면 전관 예우를 못 받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김영남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대법관 투입 위에 로펌에 가면 1년에 100억까지는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의 경우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법관들의 전관 수입 실태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5년에 60억 벌었고요. 박지환 대법관은 22개월에 19억을 벌었고 안대희 대법관은 5개월 동안 16억을 벌었습니다. 이균용이도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 늘려. 대법관 숫자 못 늘려. 왜?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전관 기호를 못 받아. 나도 그거 받아야 돼. 근데 왜 늘려? 독일 300명? 그건 독일 얘기고 나도 이거 끝난 뒤에 이거 100억 벌어야 돼. 이게 이균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유언장 안 보인다고 그랬죠? 정신 나간 1심하고 2심 판사만 보였고 이거 억울하니까 대법원 판사가 쓰레기통으로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쓰레기통으로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전관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전관 변호사들은 다 어디 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전관 변호사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이 전관 변호사들이 하는 짓이 뭐다? 도장 하나 찍는데 5천만 원. 제대로 읽고 써주는데 수억 원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다 여기에 가 있어요. 대법관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건 무너집니다. 전관은 무너집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대법관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무너운 겁니다. 무엇이 두렵다? 이균용이는 전관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전관이 무너지는 게. 그러니까 대법원 숫자 안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균용의 아들 어디 가서 인터넷다? 김현장에 가서 인터넷했어요.
아주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 이균영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법관은 재판을 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돈까지 받아요. 다 돈 다 떼어먹어. 그냥 1년에 10,000원씩은 돈 다 떼어먹어. 세상에 그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늘리면 되잖아. 늘리면. 대법관 숫자 300명으로 늘리면 되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편해지는데 왜 안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바보라 안 늘리나? 대법원관 숫자가 늘어나면 전관예우를 못 받고, 이균용이가 대법관에서 대법원장에서 내려온 뒤에 자기도 전관예우를 못 받고 자기 아들도 전관예우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 상고심사제나 상고허가제나 똑같아요. 지금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균용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낙마시켜야 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이균영입니다. 국민보다 우위에 있다. 이건 우리의 권리야. 천만에 재판을 해줄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법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렵죠? 자, 저는 지금 사흘혁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저와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혁명 동지들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고 그랬고, 정당은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말씀드린 제3의 내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기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천해 주신 분들, 내년 그 후보로 추천해 주신 분들을 만나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분 있으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8912-4874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정당은 제가 선택했다고 말씀드렸고, 공천연대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금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공천연대 할 수 있는 정당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제가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성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윤석열은 문재인이 충신이라고 말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뭐 항상 문재인 앞에만 가면 작아져요. 잘 나가다 문재인 앞에서 끝나. 이균용 이분도 엄청 부자다. 이균용 이분도 김명수 씨에 비하면 돈에 묻혀 사신 분 같은데 기득권 마인드가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다. 평생을 법으로 밥 먹고 살아온 자가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 판검사 제대로 된 인간이 있는지 그동안 우매한 국민들이 그저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많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이균용 후보자 만세를 외친다. 자칭 보수라는 분들도 문제가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냥 진영 논리에 갇혀서 평가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균용 관련 이상로 기자의 평가는 클래스가 다르네요. 예. 이균용은 아주 선민의식에 쩔어 있는 아주 못된 법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을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판사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는 아주 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균용이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